네, 안녕하십니까. 황태순TV의 황태순입니다. 2020년 8월 13일입니다. 목요일입니다. 리얼미터 여론조사 결과 나오는 날이죠. 드디어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을 갖다 전국적으로 앞서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오차 범위 이내이긴 합니다만은 근 3% 가까이 보면은 미래통합당이 더불어민주당을 누르는 가운데, 하지만 조국 전 법무장관과 그 조국 법무장관의 딸인 조민양이 드디어 1등 했습니다. 1등 했습니다. 뭐해서 1등을 했느냐? 조국 전 법무장관 보니까 이번 서울대학교에서 지난 7월 2일부터 8월 2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서 스누라이프를 하고 있습니다. 뭐냐니까 서울대 재학생 또 서울대학교 졸업생들이 모이는 일종의 인터넷 카페 같은 데죠. 거기서 2020년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을 갖다가 한 달 동안 보면은 투표를 한 모양입니다. 여기에 1704명이 1704명과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수십만 명의 졸업생 중에 1704명이 투표를 했다면은 웬만한 여론조사에도 보통 한 1000명 하지 않습니까? 그 1000명보다 훨씬 표본의 사이즈가 큰 겁니다. 1704명이 투표를 하되 한 사람이 3명씩 고를 수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놀라지 마십시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04명이 투표한 가운데 무려 1550, 그래서 90%의 득표율로 2020년 서울대학교 부끄러운 동문상 1등에 올랐습니다. 그 딸인 조민양, 고려대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의 어떤 투표를 한 모양입니다. 2020년 고려대의 가장 부끄러운 교우 투표했고, 여기도 서울대학교하고 대동소이한 것 같습니다. 방식은. 다만 일자는 7월 5일부터 8월 4일까지 한 달간에 걸쳐서 1834명이 투표한 결과 조민양이 34%인 614명으로부터 표를 얻어서 당당하게 고려대학교 부끄러운 동문 1위에 올랐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서울대학교 스누라이프 2020년 상반기 부끄러운 동문상 순위는 이렇습니다. 1등 조국 90%, 2등 유시민 936표로 54%, 3등 이해찬 778표로 45%, 4등 오거돈 370표로 21%, 다음에 하나 둘셋넷 5등 이낙연 330표로 19% 득표율로 부끄러운 동문상 1등 조국, 2등 유시민, 3등 이해찬, 4등 오거돈, 아니야 잠깐만 하나 둘셋 아니고 1등 조국, 2등 유시민, 3등 이해찬, 4등 오거돈, 5시라서 잠깐 5등인 줄 알았습니다. 5등 이낙연, 이 순서로 서울대학교 재학생 및 졸업생 동문들이 표결 결과 1704명의 표결 결과가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한테 그렇게 물어왔어요. 아니 박원순 시장은 아니냐. 그래서 박원순 시장은 입학은 서울대학교 4개월로 입학했습니다만은 1학년 때 제적되어서 단국대학교 졸업했으니까 부끄러운 동문상에 아예 자격 대상이 안 됩니다. 그럼 고려대학교 어떻게 보면 2020년 고려대의 가장 부끄러운 교우 1, 2, 3, 4, 5위를 발표해드리겠습니다. 1834명이 투표한 결과 조민양이 614표로 34%, 2등이 장하성 주중대사 18.3%. 참고로 장하성 주중대사는 정책실장으로 있던 지난해에는 부끄러운 고려대 교우 1위에 올랐었습니다. 3등 이인영 전 원내대표 현 통일부 장관이죠. 11.8%로 3위. 4등은 김의겸, 동작동 몰빵했던 김의겸 전 청와대 대변인이 11.2%. 다음에 5등이 설훈 현 의원 8.6%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면서 최근에 보니까 그동안 조금 은인자중하는 줄 알았더니 지난 7월 보니까 아마 정경심에 대한 1심 재판부에서 조금 조국 씨가 생각하기엔 좀 자신한테 유리하다고 1심 판결이 나온 것 같습니다. 참고로 조국 씨에게 말씀드립니다.
당신들이 이야기할 때 보면 당신들이 무슨 불리한 얘기 나오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이야기합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무죄 추정의 원칙이 뭡니까?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 날 때까지는 일단 무죄로 추정한다는 겁니다. 그건 뒤집어 이야기하면은 지금 1심 재판부에서 흔한 얘기를 덤터기를 갖다가 뭐 오촌 조카인가요? 그 친구가 거의 대부분 뒤집어 쓰고 정경심 교수, 즉 조국 씨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공모한 혐의가 없다고 슬쩍 빠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물을 만난 듯 조국 씨가 보면 자신에게 지난해 그때 보면 언론이라든지 자기에게 뭐 험한 때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던 정치인을 갖다가 싸잡아서 그 조국 교수의 표현을 그대로 빌자면 따박따박 법률적으로 한번 손을 보겠다 하고 나오는 모양인데, 뒤집어 이야기하면 1심에서 지금 정경심 교수의 조금 유리한 듯 판단이 나왔다 그래서 너무 마음 놓지 마십시오. 물론 지금 보면 당신들이 생각하기에 대법원은 이제 김명수 대법원장을 통해서 다 장악하고 있다고 생각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렇게 썩은 건 아닙니다. 1심, 2심 판결이 남았으니까 좀 기다리시고 3심 판결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번에 조국 전 장관은 뭐 언론을 향해서 또 보면 유튜버를 향해서 또 그 당시 정치인을 향해서 마구 그야말로 총을 난사하는 가운데 특히 보면 김무성 전 대표, 홍준표 전 대표 현 의원이죠. 향해서 당신들은 뭐 작년에 그 사모펀드 얘기 나왔을 때 이게 권력형 부정부패 권력형 비리라고 확정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당신들은 발설지옥에 갈 것이다. 제가 나이 60이 되었습니다만 처음 들어봐요. 제가 물론 불교에 대해서 깊은 조예가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흔히 얘기해서 뭐 염라대왕 무슨 대왕 뭐 저승 가면 10명의 뭐 대왕이 있고 그 중에 뭐 흔한 얘기로 으뜸이 염라대왕이고 무슨 지옥이 있고 송곳지옥이 있고 얼음지옥이 있고 무슨 지옥이 있다고 그러는데 발설지옥 하기야 뭐 특히 뭐 불교에 심취해서 빠져들지 않는 한 그 뭔 발설지옥이 뭔지 알겠습니까? 발설지옥이라는 게 뭐 뽑을 날짜입니다. 역발산 기계사 할 때 혀를 뽑는 지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김무성 전 대표나 홍준표 전 대표가 뭐 입으로 업을 지었으니 발설지옥에 갈 것이다 얘기하는데 이런 이야기 하실 자격이 과연 조국 교수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니까 조국 교수는 SNS를 통해서 혀로 손끝으로 수만 통의 SNS 그야말로 되는 때로는 교원 영색으로 되지 않는 이야기를 해가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칼에 비수를 꼽았습니까? 만약에 김무성, 홍준표 이 두 전 대표가 발설지옥에 간다 그러면 조국 교수는 발설지옥을 몇천 번을 더 갔다 와도 아마 모자랄 겁니다. 이 조국 교수가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조국 교수가 파리학번 동기죠. 한때는 좌파에서 유시민, 다음에 노회찬과 어울려서 노유진 해서 좌파 진영에서 가장 흔한 말로 입번지가 세다는 진중권 씨가 같은 아마 조국과 진중권이 파리학번 동기일 겁니다. 뭐 조국은 법대고 진중권은 인문대 미학과죠. 진중권 교수 이 얘기했어요. 이 친구 정신 상태가 걱정되네. 저는 조국 교수의 정신 상태는 그게 걱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마침 정경심 교수 서울대 영문과 81학번으로 저보다 3년 후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후배들 또 제가 보면 뭐 선후배들하고 교류가 좀 많은 편이니까 그 보면 옛날 조국과 정경심의 러브 스토리부터 시작해서 많은 것에 대해서 그 후배들로부터 동기들로부터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진짜 너무나 많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국 교수가 왜 이럴까 그랬더니 이거는 조국 교수의 스타의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좀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파리학번에 두 스타가 있었죠. 남자 특히 서울대 법대 파리학번에 남자는 조국, 여자는 나경원입니다. 그래서 보면 나경원 보러 연고대 학생들이 관악까지 버스 타고 왔다는 얘기가 전설같이 내려오고 있고 또 이화여대 여학생들이 조국이 얼마나 잘생겼는지 보려고 95번 버스 142번 버스 타고 관악 캠퍼스에 왔다는 이야기는 지금도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이야기죠. 즉
조국 교수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스타였던 겁니다. 전국적, 아니 전교적 스타였던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그 어떤 그 때로는 질시에, 때로는 부러움에, 때로는 사랑에, 이런 어떻게 보면 그 늘 관심을 받고 평생을 지내왔던 조국 씨는 무관심해지는 부분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제가 정치판 32년이 있다 보니까 일반 연예인들하고 정치인들하고 똑같은 증상이 바로 스타의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있죠. 정치판에서는 자기 부고 빼놓고는 무조건 신문에 나야 된다는 거예요. 왜? 무관심은 죽음보다 더하다는 것이죠. 저는 조국 교수가 최근에 보니까 모든 법조와 관련된, 검찰과 관련된 모든 관심을 추미애가 홀랑 또 윤석열이 홀랑 갖고 가버리고, 윤석열은 드디어는 차기 대선 후보 당당히 3위에 오르고 조국 교수로서는 좀 견디기 어려울 겁니다. 이러니 뭔가 평생 SNS를 해오고 평생 주변으로부터 왕자 대우를 받아왔던 조국 씨로 봐서는 이거는 뭔가 관심을 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발설지옥이라는 아주 진짜 글쎄 모르겠어요.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알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주 희귀한 그런 이야기를 꺼내서 세간에 관심을 끄는 것이죠. 조금 다른 이야기입니다만은 2015년 당시 문재인 당대표 시절에 민주당이 절체절명의 위기에 빠졌을 때 혁신위를 만듭니다. 혁신위 부위원장이 그 당시 조국 교수였습니다. 조국 교수가 일시에 당시 이 혁신위 위원장이었던 그때 김상곤 교수던가요? 김상곤 씨를 갖다가 능가해서 조국이 온 동네에 관심을 받았던 그 사자성어가 뭐냐? 육참골단입니다. 모든 언론에서 다 다뤘죠. 모든 종편에서 다 다뤘죠. 저도 여러 차례 다뤘습니다. 육참골단, 읍참마속은 들어봤어도 육참골단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도. 그럼 그러나 어떤 육참골단이라고 잘생긴 조국이 육참골단에서 내 팔을 내어주고 상대방 허리를 끊는다 하고 딱 주석까지 다니 모든 언론이 조국에 주목했습니다. 마침 그 무렵에 저보다 영문과 한 28년 선배이신 대선배님, 대한민국의 아주 유명한 언어학자시죠. 이분이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야 황후배, 너 걷다가 저 외놈들도 안 쓰는 핵에 망측한 말 좀 쓰지 마라. 무슨 말씀입니까? 그랬더니 육창골단이라는 것, 사자성어는 이 동양권에는 없다. 물론 서양권은 물론 없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없는 이야기다. 근데 조국이 썼는데요. 그랬더니 무슨 소리 하는 거냐. 그건 뭐냐니까 육창골단이라는 것이 옛날 미야모토 무사시라는 일본 무사가 했다는 것은 어떤 만화랍니다. 만화. 일본 만화, 일본 소설, 무협지 소설, 무협지 만화에서 상대방 내 몸을 슬쩍 내어주면서 상대방 허리를 끊는다는 것을 쓰다 보니까 그 글에 내자를 따다 보니 육창골단이라고. 즉 조국 씨가 부산 사람이다 보니까 부산이 일본 권역 아닙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조국 씨 보면 죽창 들고 일본하고 싸우자는 사람이 또 육창골단이라는 일본에서도 일본의 정식 사자성어가 아니라 일본 무협지, 만화 무협지에 나오는 그냥 만화 무협지에 나오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갖다가 어떻게 방송에서 아무런 검증 없이 그렇게 쓰고 있느냐라고 그 교수님이 저를 야단을 치시더라고요. 그 교수님 말씀 나오니까 그러는데 이 점은 이 교수들이 일종 스노비즘이라는 게 있습니다. 속물근성이라고 하죠. 고상한 척, 잘난 척 하는 거. 그 대표적인 뭐냐면 교수들이 매년 연말 되면 올해의 사자성어, 또 올해의 한자, 듣도 보도 못한 한자를 갖다 자기들이 조합해서 사자성어를 만듭니다. 쓰지 않는 거예요. 그런 쓰지 않는 언어는 죽은 언어입니다. 그런 죽은 언어를 써놓고 잘난 척하는 스노비즘, 그러면서 세간의 관심을 끄는 그런 속물건성에 푹 젖어있는 자가 바로 조국입니다. 그와 같은 조국 교수 축하드립니다. 양대에 걸쳐서 조국 교수 본인과 그 따님인 조민 양이 공히 다 서울대 그리고 고려대학교에서 2020년 가장 부끄러운 동문 1위에 각기 등극하셨습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관심받기 위해서 안절부절하시는 우리 조국 교수님 축하드립니다.